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강좌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강의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앙강좌부 모임을 비대면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가 되고 저희가 이전처럼 대면하여 모일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이전처럼 신앙강좌부 강의의 내용을 체계화하여서 일정 정도의 내용을 공부하면 수료할 수 있게끔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성경 안에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 배경에 대한 지식, 그 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좋은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체계화하여서 신앙강좌부 강의를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에 교회의 역사까지 포함이 되면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또 늘 해왔습니다. 교회 역사에 관해서는 바로 제 뒤에 있는 교회사 전집 8권짜리 책이 있습니다. 필립 샤프라는 사람이 저술한 교회사 전집인데요. 1권부터 8권까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 관한 가장 훌륭한 책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책으로서는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권부터 8권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권부터 8권까지이기는 합니다만은 예수님서부터 칼빈까지입니다. 500년 전인 1500년 정도의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기독교의 역사를 정리한 책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교과서로 받아들여지는 정말 훌륭한 책인데 얼마 전에 우리말로 완전히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각 신학교의 교회사 교수님들이 번역을 담당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번역도 아주 훌륭하게 잘 되었습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훌륭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우리 신앙의 연단과 성숙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아무튼 우리 신앙강좌부 강의의 컨텐츠를 꼭 필요한 좋은 내용들로 골고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골고루 구성을 해서 체계화한다면은 신앙강좌부 모임이 훨씬 내실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대면하여 모이게 됐을 때 그렇게 체계화해서 진행한다면은 좀 내실 있는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이틀 전에 백신 1차 백신을 맞았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이제 종료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학에서도 벌써 다음 주에 개학입니다. 개학인데 일단은 모든 수업을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하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신앙강좌부도 지금과 같은 영상 녹화 방식으로 아직까지는 당분간 영상 녹화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오히려 기회 삼아서 평소에 접하기 힘든 그러나 알아두면 좋은 그런 내용들을 영상 녹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적합한 사진이나 그 외에 그림 자료 혹은 지도 같은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강의를 구성을 하면 이렇게 비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영상 녹화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이것을 나름대로 기회로 삼아서 평소에 접하기 힘든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보고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경의 그 배경이 되는 그 역사를 주로 사진이나 그림, 지도와 같은 매체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이 돼서 영상으로 진행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평소에 먹기 힘든 그런 특식을 먹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더 편한 그런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얼마 후에 코로나19 상황이 종식이 되어서 저희가 대면하여 왔을 때에는 또 그 전에 했던 방식대로 또 직접 대면하여서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서로 함께 호흡하면서 훨씬 더 좋은 그런 내용으로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특별한 상황에서 진행 상황을 저희들이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 신앙 강좌부의 성경 공부 방식도 특별한 내용을 접하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큰 틀에서 성전이라는 주제를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 시작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모리아 사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긴 여정을 저희들이 걷고 있는데요. 그 여정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 대왕이 되겠습니다. 헤롯 대왕,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을 공부하는 것이 성경 배경 역사의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헤롯 대왕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에게 the Great, 대왕이라고 이런 호칭이 붙은 것은 성경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역사에서 붙인 것이거든요. 헬라어로 이제 메가스라고 하는데요. 메가스가 붙은 이유는 헤롯이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이 많은 건축물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4대 건축물로 지칭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4대 건축물들을 저희들이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사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헤로디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디온, 우리말로는 헤로디온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신학 관련된 서적들, 신약학 서적들, 그 외 논문들, 우리말로 된 것들은 헤로디온으로 다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헤로디움이라고 합니다. 헤로디엄, 영어로는 헤로디엄이라고 하는데 라틴어 엄이죠. 헤로디움. 그래서 영어에서는 헤로디움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헤로디움, 라틴어 표기가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알려진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온, 헤로디움 같은 단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로디온, 온은 헬라어 어미이고요. um은 라틴어 어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헤로디온, 라틴어로는 헤로디움입니다. 같은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책상, 영어로는 데스크, 그렇죠? 데스크하고 책상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책상이 데스크고 데스크가 책상이죠. 그처럼 헬라어, 라틴어 그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말로서는 헤로디온이라고 해서 원어 입각해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헤로디온이라고 표기를 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영어로 된 더 많은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헤로디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거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까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헤로디온, 헤로디움 같은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헤로디온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디온은 헤롯 대왕이 만든 요새입니다. 요새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지킬 수 있도록 성벽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요새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들어가서 자신을 보호하게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이제 요새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시설물들은 이제 궁궐입니다. 그래서 팰러스라고 합니다. 궁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요새이자 궁궐인 것이죠. 궁궐은 궁궐인데 어느 정도 궁궐이느냐? 요즘으로 하면 이제 5성급 호텔 수준입니다. 엄청난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 때 사치품으로 각광받았던 이제 목욕탕이죠. 엄청난 부자 아니면은 목욕탕을 갖기가 힘들죠. 근데 목욕탕이 이 안에 헤로디온 안에 냉탕, 온탕, 증기탕, 사우나까지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팰러스 왕궁으로서 얼마나 호화로운 그러한 건축물을 그 안에 보유하고 있었는지 저희들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 또 함락하기 아주 까다로운 요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평지에서 헤로디온을 이제 찍은 거거든요. 마치 그 화산처럼 생겼죠. 산을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더 가팔라지는 화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분화구로 갈수록 점점 가팔라지죠.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수록 더 가팔라지는 가파른 그런 경사면을 보이는 마치 화산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하늘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그 가파른 그 위에서 보면은 그 안에 저렇게 유적지가 있습니다. 삥 둘러서 요새 성벽, 이중 성벽이 있고요. 그 안에 또 팰러스, 엄청난 호화로운 이제 궁궐이 그 안에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만든 그런 걸작 요새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쭉 빙 둘러서 또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둘레길도 있고요. 멋있는 헤로디온의 전경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이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동그랗습니다.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도 균형미가 아주 뛰어난 걸작 작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타워가 있었습니다. 망루이자 타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허물어져서 이제 좀 흔적만 어느 정도 있는데요. 보시기에 왼쪽이 이제 북쪽이 되겠습니다. 위에가 동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남쪽, 아래가 서쪽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보시면은 둥그런 망루가 좀 더 크지요. 동쪽 망루가 높은 또 훨씬 더 이렇게 높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꼭대기 방에서 헤롯이 이제 별장 삼아서 기거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꼭대기 올라가면은 아주 시원하고요. 또 화려한 파노라마 절경이 펼쳐진 그런 아주 훌륭한 리조트보다 이제 훨씬 높은 이제 호텔 수준의 그런 훌륭한 아름다운 궁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은 좀 가까이서 찍은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안쪽입니다. 안쪽에 보시면 왼쪽에 동쪽 망루가 이렇게 높이 있지요. 안쪽의 모습인데요. 직경이 200m입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지만은 막상 가까이 가면은 꽤 큽니다. 지름이 200m이니까요. 적은 그런 작은 그런 규모는 아닙니다. 지름 200m 동그라미 그런 궁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의 모습 사진입니다. 현재 이렇게 상당히 많이 좀 폐허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과거에 가졌던 그 화려한 모습을 또 충분히 짐작케 하는 헤롯의 솜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올라가는 그런 경사로도 있는데요. 오른쪽 하단부에 보면 반원 극장도 있습니다. 반원 극장, 딱 절반 반원의 그런 헬라식 또 로마식 극장까지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전체가 엄청난 그 리조트 전체가 그 호텔 같은 당시에 그 화려한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헤롯의 요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로디온 그 밑에 아래쪽에 이렇게 열주가 쭉 있습니다. 큰 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으로 열주들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 헤로디온입니다. 그러니까 저 산 위에 둥그렇게 지름 200m 높은 타워가 4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아주 높은 타워인 그런 천의 요새 같은 궁전을 포함해 가지고 요 아래쪽에 큰 올림픽 수영장 2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크기가 이렇게 정원까지 만들어서 연계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막루에 올라가서 멋있는 전경을 구경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밑에 내려와서 여기다가는 이제 물을 수영장처럼 호수처럼 만들어 가지고요. 나름 이제 조그마지만 이제 배도 한 2척 정도 늘 띄었다고 하는데요. 나무들도 많이 심고요. 사막 한가운데 그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는 수영장을 호수를 연못을 만든 거지요. 사막 한가운데에 수영장을 만들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많이 심어놨고요. 낮에 요트 타고 즐기다가 또 수영도 하고 그러다가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냉탕, 한탕, 증기탕, 사우나도 하고 씻고 또 높은 전망 좋은데 올라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쉬고 하는 그런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세계 최고의 당시에 세계 최고의 수준의 리조트 호텔을 만들어 놨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것은 당시에 어떠한 형태였을까 하고 이제 상상도를 그린 것입니다. 헤로디온 그 산 위에 요새를 만들었고요. 막루가 이제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동쪽 막루는 훨씬 더 높은 이제 건물이고요. 아래쪽에 산 중턱에 또 구조물들이 또 있고요. 저 좀 더 내려가 보면은 연못 수영장 겸 연못 겸 이렇게 또 종합적인 리조트 호화 리조트를 호화 호텔을 또 만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상도인데 상당히 이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상상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림하고 거의 유사하지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모형인데요. 이거는 헤로디온 안에 있습니다. 헤로디온 안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그림이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아마 그렸을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요. 이렇게 막루가 있고 동쪽 막루는 이제 높고요. 딱 보기에도 이제 멋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멋있는 그러한 위용을 자랑했을 것 같습니다. 헤로디온 요새가 되겠습니다. 자, 헤로디온 요새 영어로 헤로디엄 이라고 하는데요. 위치는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제가 커서로 표시하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위쪽에 이제 크게 예루살렘 도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에 이어서 밑에 남쪽에 거의 붙어가지고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있고요. 거의 이어서 베들레헴이 있고요. 그 베들레헴 옆에 헤로디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는 12km 정도 됩니다. 12km. 직선거리로 12km입니다. 12km면은 어느 정도 거리인가? 성인이 걷는 것이 시속 4km라고 하지요. 성인이 이제 보통 걷는 속도가 이제 시속 4km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직선거리로 간다고 했을 때 3시간을 걸어가면 12km가 되는 거죠. 3시간 정도 걸으면 됩니다. 차를 타고 가면은 12km 직선거리면은 금방 가죠. 눈 깜짝할 사이에 갔죠. 가까운 거리인데 걸어가면은
3시간. 좀 빠른 걸음으로 가면은 뭐 그것보다 더 이제 빠를 수는 있겠죠.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직선 거리로 12km인데 12km가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하는 그 체감 거리를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지도에서 한번 재봤습니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2km가 이 정도 거리가 되더라고요. 저희 서울교회에서 경복궁까지 직선 거리가 12km 정도 됩니다. 서울교회에서 경복궁까지 직선으로 갔을 경우에, 물론 이제 직선으로 갈 수는 없죠. 한강도 있고 도로도 이제 건물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만일에 이제 직선으로 간다고 하면은 서울교회에서 이제 경복궁까지가 한 12km 정도가 된다. 거리로서는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복궁이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면은 서울교회 위치에 헤로디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 게 아니죠. 예. 가깝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주변의 산들을 보지 못하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서울 시내 걸어가면서 산들이 다 보였어요. 2층 집도 거의 많지 않은, 예전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으로는 이제 북한산, 저쪽에 멀리 도봉산, 그리고 동북 쪽에는 저 멀리 수락산, 불암산,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관악산, 그리고 중간에 이제 남산. 저 어렸을 때 늘 이렇게 보면서 걸었던, 보면서 살았던 그런 기억이 좀 나는데요. 아파트들 지어지고 또 건물 지어지면서 산들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관악산, 이런 산들을 건물들 때문에 보지 못하게 돼서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예전에는 산들을 이제 봐서 좀 멋있다, 산들 보면서 멋있다 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 산들 거리가 12km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 서울이 사이즈가 세계적으로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서울교회에서 경복궁 정도 거리가, 경복까지의 거리가 12km 정도 된다. 직선 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헤로디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이 올라가다가 정상 부분이 오히려 더 가파라졌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원래는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원래는 산 2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한쪽 산, 옆에 있는 산을 없앤 거죠. 옆에 있는 산의 흙을 퍼와 가지고 위에다 또 싼 겁니다. 더 높게 지으려고 옆에 산 하나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산을 들어서 이제 이 산에다가 얹혀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올라갈수록 가파르게 된 그런 이제 경사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깎아지르듯이 높게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멋있는 훌륭한 아름다운 요새를 지었습니다. 요새이자 궁전인 것이죠. 그 밑에 정원, 호수 또는 이제 연못이자 아름다운 정원을 구성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에 열주 양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형식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호수이자 수영장 같은 요 구조물하고 저 위에 있는 요새 성하고 또 연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모두 다 통틀어서 헤로디온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헤로디온에 이제 올라가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높이가 그렇게 높은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막상 올라가다 보면은 엄청난 아름다운 전경을 볼 수 있는 꽤 높은 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헤로디온은 이스라엘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국가 보물, 국보지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지정이 돼서 국가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제 관광지이기도 해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관광객이 이제 별로 없을 거겠지만은 전 세계인들이 몰려드는 세계적인 관광지거든요. 헤로디온이.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무너진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또 여러 고고학자들 또 복원학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수백 년 프로젝트를 짜서 현 과학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복원하고, 복원이 안 될 것 같으면 일단은 유지하고 하는 것을 아주 꼼꼼하게 잘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헤로디온, 이렇게 멋있는 절경인데요. 헤로디온은 헤롯 대왕이 지은 11개 요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요새로 꼽힌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헤로디온은 총 11개 요새를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11개 요새 말고도 또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있는데요. 그 건축물들 말고 요새만 봤을 때 11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기하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아름다운 요새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헤롯이 만든 모든 건축물 중에서 가장 웅장하고 멋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가이사랴, 이건 도시입니다. 도시 하나를 통째로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헤롯 대왕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살펴볼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더 어마어마합니다. 헤롯이 지은 모든 건축물을 통틀어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단연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최고 압도적 1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헤롯 대왕이 지은 요새는 총 11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요새 중에서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요새로 꼽히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폐허가 됐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가늠할 수가,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 일대기 락 오페라지요. Jesus Christ Superstar라는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교복 세대였는데요. 옛날 교복 세대였는데요. 중학교 때 경신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경신중학교 당시에 전교생이 예전에 그 까만 교복을 입고 유관순 기념관에 가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전교생이 단체 관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유관순 기념관까지 전교생이 가서, 경신중학교, 제가 중학생 때 전교생이 가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유관순 기념관 가서 관람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우리 올드 세대들은 당연히 다 알죠. 예전에 윤복희 씨가 마리아 역할도 했었고요. 그 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판토마임의 대가 추송웅 씨가 또 가룟유다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의 명배우들이 다 많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학생 때 단체 관람도 많이 했었고요.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앤드루 로이드 웨버라는
영국 작곡가가 만들었는데요. 앤드루 로이드 웨버는 엄청난 대가입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페라의 유령, 캣츠, 에비타 다 앤드루 로이드 웨버란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천재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작품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인데 모든 작품 중에 탑으로 꼽히는데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미국에서 70년대에 팀 라이스라는 사람이 감독으로 제작자로서 영화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70년대에요. 그 영화로 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영화를 어렸을 때 TV에서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 TV에서 상영한 것을 제가 또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 유명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영화 70년대 영화 작품이 흥미롭게도 이스라엘에서 올 로케이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실지에 이스라엘 가서 그 작품을 다 만들었는데요. 주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녹화한 주된 무대가 바로 이 헤로디온입니다. 이 헤로디온 오늘 사진을 내부와 외부 오늘 보셨는데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영화를 보시면 헤로디온이 자주 나옵니다. 이 안에서 배우들이 실제 헤로디온 유적지에서 노래를 하면서 예수님 일대기를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풀어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촬영된 주된 장소가 또한 바로 이 헤로디온이었다. 지금은 아마 그렇게 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70년대였기 때문에 영화 촬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우리에게 친숙한 지저스 슈퍼스타가 촬영된 장소도 바로 이 유적지 헤로디온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신앙강좌부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